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나이스하게 끝나고 시간외가 미국에서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오늘 저녁도 미국장이 좋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시가 오른 이유가 뭔가? 바로 미국 10년물이 4.2가 깨졌다는 소식. 솔직히 이렇게 후두둑 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4.2%가 깨져 4.186까지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구인난이 완화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 고용이 조금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꽤나 큽니다. 내년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64%나 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과도한 기대 아닌가. 이제 금리 상승이 아예 멈추는 것까지만 해도 오케이일 것 같은데 인하가 당장 내년 3월이다 이렇게 예상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12월 FOMC 당장 다음 주죠.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파월은 금리 인하 기대감 아직도 섣부르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었죠. 어쨌든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어제 미국은 하락 출발했으나 반등에 성공했고 오늘 시간에도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당연히 안 좋은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에 20% 급락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울프 리서치는 최악의 상황에는 20% 넘게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방금 전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의 딱 반대입니다.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감. 방금 전에는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지만 하지만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당연히 주가는 반대로 후두둑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지금은 연착륙 플러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증시인데 만약에 연착륙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금리 인하도 만약에 없다면은 그러면은 상황이 분명 심각해질 수 있으며 혹시나 이 와중에 그냥 경기 둔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침체까지 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20% 넘는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틀 전 JP 모건도 20% 정도 하락할 것 이렇게 경고한 바 있는데 과연 강세론자가 맞을지 약세론자가 맞을지 내년 3월쯤 되면은 전부 다 밝혀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은 변동성에 유의하며 불안하다면 현금 비중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만들어 놓고 증시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가 뜨겁습니다. 오늘 상장한 KNS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시초가의 매도에도 무려 5만원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고 장중에 팔았다면 무려 6만원 내외 수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KNS는 2차전지 부품 관련 기업인데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라고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이제 다음 공모주는 뭔가 바로 DS 단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올해 마지막 공모주고 다음 주에 우리가 청약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요 녀석 뭐하는 친구인가? 바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며 배터리 리사이클 이쪽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KNS 2차전지 부품 관련 기업인데 배터리 리사이클 지금 그 중요도가 분명 한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올 사업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도 당연히 물이 들어올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분명 나타날 수 있을 듯 합니다. 주관사는 KB랑 NH라고 하니까 혹시나 두 개 중에 한 개가 없으시다면은 미리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이 친구가 가장 대박인 게 이겁니다. 공모가가 8만원 내외. 그 말인즉슨 우리가 배정받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정받기만 하더라도 만약에 100%만 올려도 8만원의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마지막 공모주까지 대박을 치고 올해가 마무리될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녹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KNS 이렇게 아까 녹화할 때만 하더라도 161%인데 끝나고 보니까 따따블에 도착한 모습. 올해 처음으로 이제 따따블이 생겼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따따블 공모주가 KNS가 되었다는 거 진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다음입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당연히 빙하가 녹겠죠. 그리고 녹으면 녹을수록 세계 곳곳이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비영리 기후 단체가 지금부터 딱 3도만 더 올라가면은 어떤 곳이 물에 잠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밝혔는데 조금 충격이더라고요. 다른 그냥 보통 해안가도 아니고 영국의 버킹엄 궁의 마당이 잠길 수도 있고
중동에 있는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빌딩이죠. 거기에 저층까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3도만 올라도 진짜 난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상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의 마지노선이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오히려 파리 기후협정 이후로 사용량은 늘고 있다고 하며, 이렇게 사용량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 바로 중국과 인도 등 인구도 많고 개발을 하는 나라에서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기는커녕 현재까지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봤을 때 친환경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겠네요. 다음입니다. 금감원이 오랜만에 경고장 하나 날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ETF 투자 많이 하시죠? 그런데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는데, 그건 바로 3시 20분에서 3시 30분 그때 동시호가 때 ETF, ETN 거래를 할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보통 ETF에 들어가면 위아래 막 10,000주씩 걸려있던 거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는 유동성 공급자가 내놓은 매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시간대 3시 20분부터는 3시 30분 그때는 이게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잘못 매도하다가는 제 가격이 아니라 훨씬 비싸기도 훨씬 싸기도 한 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ETF를 분할 매수할 때 보통 종가 매수를 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끼리 또한 3시 20분만 되면은 들어가가지고 종가 매수를 하는데, 혹시나 이때 뭐 큰 금액을 하거나 아니면은 호가창이 너무 얇은 ETF를 하다 보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러한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시초가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한 3시 20분 그때 그냥 바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NC소프트, 내일 드디어 DL이 출시. 지금 NC소프트는 딱 보다시피 위도 아래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침 내일 10년간 준비한 야심작 TL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게임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대부분 주가는 빠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가 꽤나 좀 오르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선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며 당일에는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죠. 실제로 최근 NC가 출시한 리니지 W, 불소2, 트릭스터 등 이 친구들이 상장했을 때도 주가가 빠졌다고 하니까 아마도 내일 또 빠지지 않겠니? 라는 얘기가 많고, 게다가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만 않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3개 게임들 전부 다 실망감이 컸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 이때쯤 되면은 제대로 된 게임 한번 꺼내놨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임으로 탄생을 할지 내일 출시되면은 딱 주말까지 이 게임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YG 블랙핑크 완전체 재개야. 자, 오늘 YG 엔터가 미칠 듯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쭉쭉 하락하고 있죠. 엔터업계는 마약 논란, 앨범 역성장 우려 등의 소식이 나오며 하락세를 걸었는데, 거기에 YG엔터는 블랙핑크마저 재계약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빅뱅이 없는 YG에 남은 거는 사실 블랙핑크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블랙핑크가 차지하는 공연 모객 수가 75%, 음반 판매량 63%, 영업이익 기여도가 85% 이상이라는 추정이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블랙핑크가 사라진다면은 야, 이거 그냥 주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입니다. 블랙핑크 그룹 활동에 대한 전속 계약 체결을 발표를 했다고 하며, 거기에 힘입어 YG가 급등, 그리고 다른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비중 확대 분석도, 최근 엔터주는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등 초동 판매량이 역성장하자 음반 판매량 역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졌는데, 그런데 대신증권은 그래도 팬덤 지표가 탄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 팬덤의 조직화 현상은 신인까지 확대가 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BTS를 좋아하면 그 밑에 새로 나오는 신인, 그 그룹도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겠죠. 게다가 활발한 현지 활동으로 국내 팬덤처럼 구매력까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어디를 좋아하나 봤더니 바로 하이브라고 하며, 하이브는 서구권의 수요가 강한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신인 모멘텀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트위치가 떠납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최강자 트위치가 운영난을 이유로 한국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료 일자는 내년 2월 27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트위치가 사업 종료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망 사용료가 10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트위치의 국내 사업 경쟁자인 아프리카TV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또 이 와중에 네이버에서도 새로운 개인 방송 플랫폼을 하나 만든다고 하죠. 이름이 지지직인가 치지직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네이버가 이제 또 대기업이다 보면은 사실 수위 같은 것도 많이 조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신경 쓸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네이버 웹툰을 봐도 다른 웹툰 사이트와 다르게 조금 많은 검열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네이버가 이러한 인터넷 개인 방송 사실 이 수위가 낮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방송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장에 뛰어들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교육부 지침 발표. 최근 중국의 아동을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자 중국 교육부가 나서 지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하지 말며 교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수업을 나흘간 중단하라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마치 코로나가 생각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등교를 전면 중지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르다 이러한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확실히 최근 들어 우리도 느낍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도 열심히 끼고 이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많았지만 하지만 요즘은 그 경각심이 사실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봐야 될 듯하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화장품 중에서 이쪽에 신경 쓰는 곳들이 많다고 하네요. 히릿한테 물어봤습니다. 립을 발랐는데 입술이 건조해서 막 각질이 보이면 어떤가? 당연히 안 이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의 기호에 맞춘 최근 다양한 입술 연출이 표현되며 입술 관리를 위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침 겨울이다 보니까 입술도 많이 튼다고 하죠. 그래서 저 기리씨 알고 있는 건 사실 그냥 단순 립밤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는 입술 영양 수면팩, 입술 주름 관리, 혈색 개선 등의 제품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립케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8% 늘었다고 하며 올리브영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립케어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비 70%나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하게 뜨거운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립케어 제품이 인기를 끌며 패션 기업들도 립케어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며 심지어 편의점마저 립케어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카페24 260억 투자 유치. 카페24가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 그걸로부터 26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 방식은 3자 배정 유증으로 진행되었으며 발행가액은 주당 14,770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된 주식은 상장 주식의 8%에 달하는 비중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상한가를 그냥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구글이란 이름이 붙었기 때문이죠. 구글로부터 260억의 투자를 받으며 바로 점상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딱 반반으로 갈리는군요. 저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를 싫어합니다. 냄새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뭔가 뒤처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그냥 베란다에서 구워 먹으면은 그 캠핑 느낌도 나고 괜찮지 않을까? 사실 베란다에서 구우나 거실에서 구워가지고 창문으로 빠져나가나 이게 뭔 차이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물론 실제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레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30%는 안 된다. 공동주택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여기에 투표하셨고 26%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45%의 기레이분들은 야 내 집이면은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닐까? 숯불만 안 된다. 이건 진짜 안 되겠죠? 그거 제외하고는 다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당연히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서로서로 양보하고 사는 게 당연한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담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특정 구역, 뭐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앞이라든지 그런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집 안에서 피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 굽는 거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며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저기릿이 딱 하나 야 이거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한 거는 옥상에 사는 게 최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고기 굽기 하면은 차익을 자 오랜만에 보는 친구입니다. 차익을 뭔가 의식의 흐름이 엄청난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올해 초 요 친구가 2차전지 관련주가 되며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차이글은 그때 당시 4만원까지 급등했었으나 지금은 7,350원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당연히 기대감도 많이 줄었고요. 그때 당시 LFP 배터리에 뛰어든다고 했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며 실망감을 가득 안겨줬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나 소나 우리도 2차전지 관련 주임 이렇게 말하며 달려들었었는데 하지만 그 친구들 대부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도 다음에 로봇 같은 게 또 온다. 그럴 때도 옥석 가리기에 신경을 써야 될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석유화학은 어떨까? 석유화학 업종은 국제유가와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는 업종인데요. 21년 고점을 찍고 현재는 다운사이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통상 사이클 주기는 3에서 4년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24년, 25년 그때쯤에는 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할 수 있는데 마침 또 중국이 올해 상반기 인프라 투자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자 증권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업황 회복이 될 것 이러한 예상을 내놓기도 했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중국이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며 실망감은 아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이 만약에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석유화학 자금률이 예전과 지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자금률이 낮아서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써줬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지네가 만들어서 지네가 쓰는 그런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 같은 실적이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실제로 한때 50%에 이르던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수출 비중은 지금 30%대까지 하락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오르긴 오를 겁니다. 결국은 사이클을 타면은 얼마나 올라가냐 문제지 결국 오르긴 할 텐데 최근 들어 중국의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부양책이 나오겠죠. 거기에 맞춰서 석유와 관련주도 일단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머스크의 XAI 자금 조달. 머스크가 1.3조 원 수준의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XAI의 공모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상장인가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단순 투자자를 찾는 걸로 보이네요. 참고로 XAI는 챗GPT, 구글 바드,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번 넣어봤는데 네이버 클로버 등과 경쟁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사실 머스크는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 어디까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2030년쯤 되면은 과연 머스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죠. 이스라엘 쪽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엄청난 공매도가 이스라엘 증시에 나왔다는 소식. 시기도 기가 막힙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지럽죠. 딱 일주일 전에 공매도를 쳤고 그 금액도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그 거래량은 코로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있었던 것보다 더 컸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알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또다시 음모론이 나올 듯합니다. 증시 거래하는 사람도 알고 공매도를 쳤는데 진짜 이스라엘 정부가 몰랐을까? 이러한 이야기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6천만원 돌파.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한국이 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블룸버그에 의하면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 화폐에서 원화가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완전 비트코인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11월에 거래된 법정 화폐 중 원화는 42.8%로 달러를 추월한 모습을 나타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자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원화를 통해 코인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인이 많이 급등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원화가 있으며 또한 한국인들도 많겠죠. 또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투자입니다. 무려 3개월 만에 3,400에서 6,000까지 2배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1억 가니마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는 이걸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고민이 많아질 듯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